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약간 불편하거나 놀라울 수 있는 변화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체취입니다. 몸 냄새가 예전과 같지 않거나 사라지지 않는 냄새 때문에 갑자기 스스로를 의식하게 되었다면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노년층이 나이가 들면서 체취가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이는 종종 호르몬 변화, 느려진 신진대사,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저 참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값비싼 제품에 돈을 많이 쓰거나 독한 화학물질에 의존할 필요 없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단 하루 3분만 투자하면 원치 않는 냄새를 극적으로 줄이거나 심지어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집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쉽고 자연적인 해결책을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과 식초와 베이킹소다 같은 흔한 생활용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냄새를 중화하고 피부의 pH 균형을 맞추며 심지어 체취를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와 싸우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빠르고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유지하기 쉬운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약간의 변화를 알아차렸든 아니면 이 문제와 오랫동안 싸워왔든 이 팁들은 여러분을 상쾌하고 자신감 넘치며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하세요. 단 몇 분만으로 기분이 어떻게 느껴지고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직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하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은 친절한 분이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1번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충분히 좋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면 2번을 눌러주세요.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1. 어르신 체취의 원인 이해하기. 오리건 출신의 68세 은퇴 소방관 박철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강아지와 산책하고 주말에는 커뮤니티 텃밭에서 봉사하며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최근 그는 약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자주 샤워하고 아무리 많은 더도란트를 사용해도 특히 겨드랑이와 등 주변에서 희미하게 묵은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강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의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비누를 바꾸고 빨래를 더 자주 하고 심지어 더도란트를 하루에 2번 바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박철수 씨가 겪고 있는 것은 노년층에게 매우 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표면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화학적으로도 변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냄새를 맡는 방식에도 포함됩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피부의 지방산이 산화될 때 생성되는 노네날이라는 화합물입니다. 이 화합물은 젊은 사람의 몸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는 더 두드러집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나이가 들면서 얇아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호르몬 변화도 큰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수치 감소는 땀샘 활동과 천 조절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차례로 체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느려진 신진대사와 소화의 변화를 더하면 갑자기 몸이 특정 음식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마늘, 양파, 매운 음식, 붉은 고기 같은 음식은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채취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노년층은 전체 땀의 양은 적지만 생성된 땀은 특히 겨드랑이, 목덜미, 무릎 뒤와 같이 공기 흐름이 적은 부위에서 더 천천히 증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느린 증발은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주어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냄새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완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결하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변화함에 따라 약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철수 씨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더 중요하게는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쉬운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고 식단을 조절하고 사과식초나 베이킹소다와 같은 천연 재료로 몸의 주요 부위를 부드럽게 청소함으로써 박철수 씨는 다시 통제권을 되찾고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익숙하게 들린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며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자연스럽게 채취를 중화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도구 중 하나인 사과식초와 하루 단 3분만으로 당신이 깨끗하고 자신감 있으며 완전히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사과식초. 채취를 위한 천연 치료제. 애리조나 애슈빌에 사는 70세 은퇴 간호사 김영희 씨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영희 씨는 항상 자신의 간단하고 자연적인 생활 방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직접 요리하며 약국 진열대 제품보다 주방 수납장의 치료법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위생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늦게 특히 겨드랑이와 목 주변 피부에서 희미하고 시큼한 냄새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날씨 때문이거나 사용하는 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방금 빨래한 옷에서도 계속 남아있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손주 방문 시에도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피할 정도였습니다. 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한 김영희 씨는 환자들에게 한번 추천했던 오래된 자연치료제 사과식초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사과식초가 소화 균형부터 자극받은 피부 진정까지 모든 것에 좋다고 칭찬받았다는 것을 기억했지만 그것을 채취 제거제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사과식초를 물에 약간 섞어 겨드랑이 아래에 부드럽게 발랐고 놀랍게도 다음 날 실제적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 주 말쯤에는 더 상쾌하고 더 자신감 있으며 더 자기 자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과식초가 왜 채취, 특히 노년층의 채취와 싸우는데 그토록 강력한 도구일까요? 답은 그 자연적인 산성과 항균 특성에 있습니다. 사과식초에는 초산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의 pH를 중화하고 땀을 먹고 냄새를 생성하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향수로 냄새를 단순히 가리는 대부분의 상업용 도도란트와 달리 사과식초는 처음부터 냄새를 생성하는 박테리아 활동을 최소화하여 근본적으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자연균형이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생성하는 땀은 비록 양은 적더라도 더 천천히 증발합니다. 이는 냄새 유발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주어 그 지속적인 냄새를 유발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이 문제를 사과식초는 피부의 자연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이 주기를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 루틴에 사과식초를 사용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작은 그릇에 따뜻한 물에 사과식초 한두 큰술을 희석한 다음 화장솜이나 부드러운 천을 용액에 적십니다. 샤워 후 깨끗하고 마른 피부에 부드럽게 바릅니다.
특히 겨드랑이, 목, 등, 심지어 무릎 뒤까지 필요하다면 바릅니다. 옷을 입기 전에 자연 건조되도록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식초 냄새가 날까 걱정하지만 마르면 보통 냄새가 사라집니다. 식초 냄새에 매우 민감하다면 라벤더, 유칼립투스, 티트리 같은 에센셜 오일 한두 방울을 넣어 향을 균형 있게 만들고 추가적인 항균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는 이제 희석된 사과 식초와 라벤더 오일이 든 작은 스프레이병을 욕실에 두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작고 조용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통제력과 자기 관리의 느낌을 줍니다. 그것은 어떤 시중 제품도 해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채취로 고생하고 있고 부드럽고 저렴하며 완전히 자연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사과 식초를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민간 요법이 아닙니다. 김영희 씨와 같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다시 상쾌하고 자신감 있게 느끼도록 도운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하루 3분도 체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부엌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간단한 재료, 베이킹소다와 그것이 사과식초와 함께 작용하여 독한 화학물질이나 자극 없이 하루 종일 깨끗한 느낌을 몸에 주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 베이킹소다. 천연 탈취의 숨은 영웅. 오하이오의 한 작은 마을 출신인 74세 은퇴 정비사 정웅식 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평생 동안 정웅식 씨는 채취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샤워하고 애프터쉐이브를 바르고 작업장으로 가서 오래된 오토바이를 고치거나 새집을 만드는데 몇 시간을 보내는 규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는 그를 정말 괴롭히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고에서 몇 시간만 지냈는데도 특히 겨드랑이와 목 주변 셔츠에서 불쾌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누를 바꾸고 더 세게 문지르고 심지어 30대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도도란트로 돌아가 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늙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그의 몸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민중희 씨와 커피를 마시다가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민중희 씨는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베이킹소다 사용해 봤어요? 제 아버지께서 정말 효과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오후 정웅식 씨는 집으로 돌아가 식료품 저장실 뒤편을 뒤져 그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기 전에 겨드랑이 아래에 아주 소량만 뿌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루가 끝날 무렵 셔츠는 여전히 상쾌했습니다. 멋지지도 않았고 향도 없었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승리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베이킹소다, 즉 탄산수소 나트륨은 피부의 산을 중화시키는 자연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채취를 유발하는 많은 박테리아는 약산성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베이킹소다를 바르면 그 환경을 파괴하여 박테리아가 자라 땀을 냄새로 분해하기 훨씬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공을 막아 땀 분비를 완전히 멈추게 하기 위해 알루미늄과 같은 독한 성분을 사용하는 상업용 땀 억제제와 달리 베이킹소다는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작용합니다. 자연스럽게 수분을 흡수하여 피부를 더 건조하게 유지하고 박테리아가 처음부터 번식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이는 땀이 더 천천히 증발하거나 겨드랑이 아래, 가슴 및 피부 주름처럼 피부가 얇거나 더 민감한 부위에 땀이 고일 수 있는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마른 피부에 하루에 한 번 건조한 베이킹소다를 가볍게 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양 티스푼 이하로 시작하여
손가락 끝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부드럽게 바릅니다. 피부가 민감하거나 과거에 건조함을 경험했다면 베이킹소다에 에로우루트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을 약간 섞어 자극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베이킹소다와 물 또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반죽을 만들어 바르고 몇 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헹궈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겨드랑이나 다른 문제 부위를 위한 훌륭한 주간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발에 사용하거나 셔츠의 옷깃 안쪽에 약간 바르기도 합니다. 냄새가 머무르는 경향이 있는 모든 곳에 말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저렴하고 자연적이며 강한 향을 겹겹이 바르거나 합성 화학 물질로 피부를 막지 않고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웅식 씨는 이제 욕실의 칫솔 바로 옆에 작은 베이킹소다 통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상 리듬의 일부가 되었으며 양치질을 하거나 머리를 빗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안길 때나 햇볕 아래서 긴 하루를 보낼 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탈취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자신의 몸을 더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나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피부 속에서 깨끗하고 존중받으며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간단한 가정 요법이 정말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 왔다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때로는 최고의 해결책이 바로 코앞에 있거나 이 경우에는 주방 수납장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 제거를 위한 두 가지 자연적 영웅을 다루었으니 파트 3를 기대해 주세요. 매일 입는 옷이 상쾌하고 자신감 있게 지내려는 노력에 어떻게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지 똑같이 중요한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것을 탐구할 것입니다. 피부 관리만이 아닙니다. 옷감에 남아있는 것이 하루 종일 당신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4. 옷 선택이 체취에 미치는 영향. 애리조나에 사는 72세의 활기찬 성격과 화려한 옷장으로 유명한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이순자 씨는 따뜻한 날에도 하늘거리는 블라우스, 부드러운 스카프, 우아한 스웨터를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최근 아무리 자주 목욕하고 도도란트를 발라도 특히 겨드랑이와 허리 아래 부분에서 옷이 냄새를 가두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간 브리지 게임 중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누군가 눈치챌까봐 걱정했습니다. 딸이 합성 섬유 대신 천연면과 린넨으로 바꿔 입어보라고 부드럽게 제안하기 전까지 이순자 씨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입는 것이 몸이 숨쉬는 방식과 냄새 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더 얇아지고 민감해지며 땀 흘리는 방식도 변합니다. 어르신들은 전체적으로 땀을 적게 흘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 땀은 특히 무겁거나 타이트하거나 합성 소재 아래에 갇혀 있으면 더 천천히 증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과 같은 직물은 공기순환이 잘 안 되고 종종 피부 가까이에 수분을 가두어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을 만들어 박테리아 성장을 촉진하고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채취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면, 대나무, 린넨과 같은 천연 섬유는 통기성이 좋고 공기순환이 잘 되며 땀이 빨리 증발하도록 도와 박테리아가 작용할 시간을 줄여줍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의 셔츠는 당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몸이 상쾌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에게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쉬웠습니다. 그녀는 특히 낮 동안 더 가볍고 헐렁한 면 셔츠를 더 많이 입기 시작했고 합성 속옷을 통기성 좋은 옵션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이나 야외 활동 후 옷을 더 자주 갈아입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용한 팁은 세탁시 하얀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약간 넣어 빨래하는 것이 옷감에 남아있는 냄새를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옷깃처럼 세탁하기 어려운 부위에 효과적입니다. 이순자 씨는 이제 더 신중하게 옷을 돌려 입고 피부가 숨 쉴 공간을 줍니다. 그 대가로 친구들을 만나러 나설 때 더 상쾌하고 깨끗하며 자신감 있게 느낍니다. 진실은 당신의 옷이 패션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두 번째 피부입니다. 그리고 몸과 함께 작용하는 직물을 선택함으로써 냄새에 대한 자연적인 장벽을 만들면서 피부 건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옷장 안 묻은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하고 큰 차이를 만드는 작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자신의 몸과 옷 속에서 기분 좋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5에서는 채취 관리에서 강력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요인, 바로 식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의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냄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에 작은 조정을 하여 내면부터 상쾌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탐구해 봅시다. 식단이 채취에 미치는 영향. 텍사스 출신의 76세 퇴역 군인 강봉식 씨는 항상 자신의 든든한 식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식사는 20대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바삭한 베이컨과 계란, 점심 식사로는 육즙 가득한 햄버거, 저녁 식사로는 매시드 포테이토를 곁들인 구운 스테이크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라면서 먹었던 음식 종류였고 그를 배부르고 만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신선하게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도도란트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등과 겨드랑이에 묵은 시큼한 냄새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텍사스의 더운 날씨나 세제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이자 간호사인 강은지 씨가 특정 음식이 그의 냄새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부드럽게 지적했을 때 강봉식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강은지 씨의 말이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식단과 채취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점점 늘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 몸은 음식을 영양소로 분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폐물 부산물도 생성합니다. 특정 음식, 특히 마늘, 양파, 양배추, 붉은 고기와 같이 황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은 소화 중에 가스와 화학물질을 방출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경로로만 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땀샘을 통해 배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 연구는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기분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고기와 가공식품이 많이 포함된 식단은 더 강하고 자극적인 채취를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간과 신장이 예전만큼 빠르게 해독하지 못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효과가 더 두드러지고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강봉식 씨가 마음을 바꾼 후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가지 현명한 교체를 했을 뿐입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된 델리미트 섭취를 줄이고 시금치와 케일과 같은 잎채소를 더 많이 추가했으며 수년간 등한시했다고 인정하는 물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을 얼마나 적게 마시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은지 씨는 그에게 큰 물병을 주며 이걸 저녁 식사 전까지 다 마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탄산음료 대신 허브차를 마시고 평소 디저트 대신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불과 2주 안에 그의 냄새뿐만 아니라 기분에서도 변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피부는 더 맑아 보였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자신감이 치솟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앉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강봉식 씨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오이, 멜론, 오렌지 같은 수분을 공급하는 음식을 매일 식사에 몇 가지 더 추가하세요. 특히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하루 종일 더 많은 물을 마시세요. 파슬리, 민트, 엽록소가 풍부한 녹색 채소와 같은 천연 내부 탈취제를 포함시켜 내부에서 냄새를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이 당신을 나른하게 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게 하거나 더 강한 채취에 기여한다고 느낀다면 일주일 동안 그 섭취량을 줄이고 기분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맛이나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번성하고 상쾌한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먹으면 종종 깨끗함을 느끼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파트 6일에서는 음식을 넘어선 그러나 똑같이 필수적이지만 종종 간과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목, 등, 피부 주름, 발과 같이 그다지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신체 부위를 부드럽게 클렌징하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부위에 단 3분만 신경 써서 위생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육가, 목 등 피부 주름을 놓치지 마세요. 오리건 출신의 78세 미망인 최숙자 씨는 깔끔한 루틴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좋아하는 라벤더 바디 로션을 바르고 아침 산책을 나가기 전에 항상 머리를 빗고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더운 날이나 가벼운 활동 후에는 자신의 냄새에 대해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누군가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서 묵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최숙자 씨는 얼어붙었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겨드랑이를 확인했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디건을 벗자 냄새가 목덜미와 브래지어 라인 근처에서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눈물 흘리며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노인 돌봄 일을 했던 그녀의 딸은 최숙자 씨가 결코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일부 부위는 손이 닿기 어렵고 간과하기 쉬우며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피부가 변하고 유연성이 감소하며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 등 윗부분, 가슴 밑 주름, 허리선 주변 주름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박테리아와 효모가 모이기 쉬운 주요 부위입니다. 눈에 띄는 부위는 깨끗하다고 느껴도 이러한 숨겨진 부위는 일반적인 비누와 물 샤워만으로는 항상 깨끗하게 닿지 않는 냄새 유발 미생물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피부의 미생물총, 즉 자연적인 박테리아 집단은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종이 더 우세해져 땀과 죽은 피부 세포를 먹을 때 더 강한 냄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꽉 끼는 옷, 해당 부위를 문지를 유연성 감소, 그리고 피부가 얼마나 잘 숨 쉬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콜라겐 감소를 더하면 때때로 노화와 관련되는 그 묵은 시큼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간단한 몇 가지 변화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딸과의 대화 후 최숙자 씨는 몇 가지 쉬운 조정을 했습니다. 샤워할 때 부드러운 긴 손잡이 솔을 사용하여 등과 목을 부드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형 동작에 집중하고 시간을 들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세안 수건에 사과 식초를 약간 묻혀 가슴 밑과 허리 아래와 같이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를 가볍게 닦아주었습니다. 또한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몸을 더 철저히 말리기 시작했으며 시원한 바람으로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수분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며칠 안에 최숙자 씨는 자신이 더 깨끗하고 상쾌하다고 느꼈고 자신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죠.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자주 목욕해도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문의 냄새로 고생한 적이 있다면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위는 아무리 위생관념이 철저한 어르신들에게도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부드러운 알림으로 삼으세요. 시간을 들여 해당 부위를 관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은 변하고 있으며 괜찮습니다. 단지 올바른 부위에 약간의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다음 파트 7에서는 올바른 세탁 세제를 선택하거나 천연 성분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큼 간단한 것이 옷에 남아있는 냄새를 극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킨케어만이 아닙니다. 옷감에 남아있는 것이 하루 종일 당신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7. 세탁 루틴 다시 생각하기. 일리노이 출신의 70세 전직 교장 김종수 씨는 세탁기에서 꺼낸 후 옷에서 깨끗한 냄새가 나면 깨끗한 것이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믿었던 같은 세탁 세제를 사용했으며 군대처럼 정확하게 셔츠를 접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버튼다운 셔츠는 서랍에서 막 꺼냈을 때는 신선했지만 입은 지 1시간 안에 불쾌한 묵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자주 빨아도 냄새는 계속 돌아왔습니다. 특히 겨드랑이와 옷깃 부위에서 말이죠. 그는 어쩌면 나만 그런 건지도 몰라요. 늙어가고 있는 건가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친구와 걱정을 나눈 후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넣고 빨아본 적 있어요. 김종수 씨가 발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채취는 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옷 안에도 살 수 있습니다. 땀과 피부에 자연적인 오일이 옷감에 스며들면,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세제로는 항상 제거되지 않는 박테리아와 잔여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 섬유는 섬유 깊숙이 이러한 입자를 가두기 특히 쉽습니다. 거기에 차가운 물 세탁과 약한 세제를 결합하면 옷이 천으로 따뜻해지자마자 냄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냄새 유발 박테리아는 여러 번의 세탁에도 살아남아 옷감 섬유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허리 아래, 허벅지 안쪽과 같이 땀이 가장 많이 나는 부위에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축적은 냄새의 기본층을 만들고 제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싸고 값비싼 제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현명한 조작만 있으면 됩니다. 친구의 조언을 들은 후 김종수 씨는 일반 세제와 함께 세탁에 베이킹소다 반 컵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백식초를 천연섬유 유연제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헹굼 단계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냄새를 중화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향 없이 옷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심한 얼룩이나 냄새가 있는 옷은 세탁 전에 따뜻한 물과 식초 용액에 30분 동안 담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밤낮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셔츠를 입을 때 어제 땀 냄새를 가지고 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상쾌함을 느껴요. 샤워를 규칙적으로 하는데도 계속 냄새가 남아있다면 문제는 위생이 아니라 세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세탁에 추가하여 오일을 분해하고 박테리아를 중화하세요. 헹굼 단계에 백식초를 사용하여 세제 잔여물을 제거하고 옷감을 상쾌하게 하세요.
가능하다면 운동복이나 속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여 남아있는 미생물을 죽이세요. 옷을 햇볕에 널어 말리세요. 자외선은 자연적으로 살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것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화학작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결을 알았으니 통제권을 되찾고 옷이 당신의 청결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지혜, 회복력, 그리고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설명할 수 없는 채취와 같이 실망스럽거나 심지어 부끄러울 수 있는 변화도 가져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60세 이후 채취가 발생하는 실제 이유와 왜 단순히 샤워를 거르거나 도도란트를 입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냄새에 영향을 미치는 식단 선택,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손이 닿기 어려운 신체 부위, 심지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를 품고 있을 수 있는 매주 세탁하는 옷과 같은 숨겨진 원인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문제 식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하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쉬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세탁의 베이킹소다와 식초와 같은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것부터 등, 목, 피부 주름과 같이 간과된 부위를 부드럽게 클렌징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수분을 공급하는 식물성 식품을 포함하도록 식단을 조절하는 것까지 이제 당신은 나이에 상관없이 상쾌하고 깨끗하며 자신감 있게 느끼도록 돕는 도구 상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싼 제품이나 독한 화학물질로 가득 찬 욕실 수납장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사려 깊은 습관, 즉 매일 단 3분의 의도적인 시간 투자로 몸에 합당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강력한 것은 이러한 작은 변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바꿉니다. 깨끗하고 상쾌함을 느끼는 것은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아줄 때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걱정 없이 방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 매일 자신의 피부 속에서 기분 좋을 권리가 여전히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해 부끄럽거나 낙심하거나 불확실함을 느껴왔다면 이것을 알아두세요.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니며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당신은 수십 년간의 성장, 변화, 도전을 헤쳐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약간의 인식과 자기 관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단계일 뿐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편안함이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에 기대어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것이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위생에 대해 확신하며 자신의 몸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하세요. 자신에게 하루 3분을 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고 아직 좋아요와 구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채널을 지원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알림을 켜서 저희의 미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